김성호, 당장 튀어나와. 감히 내 뒤통수를 치고 딸 결혼식을 해? 고함과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의 신부가 공포에 질려 신랑에게 매달렸고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하객석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좋은 날이니 곱게 나가라.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난동을 부리는 조폭들을 향했을 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의 찬란한 햇살이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통해 무지개 빛으로 흩어지며 웨딩홀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미나가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나가 다가간 곳에는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아. 미나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윤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나를 마주 보았습니다. 축하해, 미나야. 오늘 정말 예쁘다. 서진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가 서진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와줬구나. 정말 와줬어. 난 네가 바빠서 못 올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서진아, 네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진심이야. 미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이 미나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같이 왜 울어? 어서 들어가. 신랑 기다리겠다. 이제 가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되어야지. 응, 고마워. 꼭 끝까지 지켜봐줘야 해, 알았지? 미나가 다시 신랑에게 돌아가자 하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이 자리에 앉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웨딩홀 입구에서 거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쾅! 무거운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거칠게 들어섰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키 180cm가 넘는 거구의 얼굴에는 흉터가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그 뒤로 대여섯 명의 부하들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으악!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흑곰이라 불리는 거구의 사내가 입구의 축하 화환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잔치라고 버려놓은 꼴이야? 장난해. 화환들이 바닥에 굴러떨어지며 꽃잎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테이블 위에 웨딩 케이크를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 미나가 비명을 지르며 신랑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하얀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흑곰이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마이크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스피커에서 삐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김성호,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튀어나오지 못해. 흑곰이 마이크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신랑 아버지 김성호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몸을 떨었습니다. 오늘이 약속한 날이라는 걸 잊었어? 감히 내 뒤통수를 치고 이런 데서 웃고 있어. 흑곰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공포에 질려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에 빨리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객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웨딩홀 보안 요원 2명이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지만 조폭들의 위세에 눌려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본부 상황 발생. 지원 요청 바란다. 보안 요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진의 표정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진이 굳은 표정으로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를 유지하며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뒤로 물러서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서진아, 안 돼. 위험해. 가지 마. 미나가 울먹이며 말렸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미나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다독였습니다. 난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신랑 옆에 꼭 붙어 있어. 서진이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랑 신부 앞을 가로막고 서서 흑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친구의 소중한 날이야. 더는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경고와 위압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흑곰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누구야? 웬 가냘픈 여자가 겁도 없이 나서는 거야? 아가씨, 여기는 영화 촬영장이 아니야. 흑곰이 부하들을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어디서 분수도 모르고 까불어. 저 여자부터 치워버려. 가장 가까이 있던 조폭이 주먹을 불끈 쥐고 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제도 모르는 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조폭이 오른손 주먹을 서진의 얼굴을 향해 휘둘렸습니다. 그 순간 서진이 몸을 살짝 돌리며 상대의 주먹을 가볍게 흘려냈습니다. 동시에 왼손으로 조폭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꺾었습니다. 그악! 조폭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오른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흑곰과 나머지 부하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야 방금? 저게 집에 보통이 아니야. 부하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서진이 바닥에 쓰러진 조폭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귓구녕 열고 똑똑히 들어. 다시 한번 내 친구 앞에서 소란 피우면 니네 두 팔 전부를 못 쓰게 만들어주겠다. 서진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쓰러진 조폭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흑곰이 이를 악물며 분노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뭐하고 있어? 다들 전연 잡아. 흑곰이 고함을 지르자 나머지 부하들이 일제히 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왼쪽에서 달려든 조폭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서진이 몸을 낮춰 방망이를 피하고 동시에 상대의 무릎 뒤를 가격했습니다. 으악! 조폭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오른쪽에서 또 다른 조폭이 칼을 들고 찔러왔습니다. 서진이 재빠르게 몸을 돌려 칼을 피하고 상대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딱!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폭이 손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뒤에서 덤벼든 조폭이 서진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서진이 팔꿈치로 상대의 명치를 가격하고 어깨로 내던졌습니다. 조폭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몰렸습니다. 저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사람 잡겠네. 무서워 죽겠어. 서진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상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에만 집중된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차갑고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지막 조폭이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서진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서진이 몸을 돌리며 몽둥이를 피하고 상대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조폭이 신음을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5명의 조폭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옷을 정리하며 흑곰을 바라보았습니다. 흑곰이 경악한 표정으로 서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기회는 한 번뿐이다.
이제 그만 나가라. 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곰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열하게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흑곰이 하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깡패가 아닙니다. 이 김성호 씨에게 돈을 빌려준 정당한 채권자라고요. 흑곰이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김성호 씨가 저희 회사에서 빌린 돈이 무려 30억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났지 뭡니까?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30억?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 양반이? 세상에 사채를 썼나 봐. 어떻게? 흑곰이 휴대폰을 꺼내 웨딩홀 스크린과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차용증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김성호 본인이 직접 쓴 서명도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지요. 김성호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신랑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흑곰이 다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30억 정도요. 제 모든 것을 걸고 꼭 갚겠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웨딩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김성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쯧쯧, 사채까지 끌어다 쓴 사람이었어?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 저런 깡패들이 결혼식장까지 쳐들어오지. 아이고, 신부가 너무 불쌍하다. 결혼 첫날부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미나가 충격에 빠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그때 웨딩홀 입구로 경찰들이 들어섰습니다. 선두에 선 중년 남성이 계급장을 보니 형사였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운 사람이 누굽니까? 박 형사가 상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흑곰과 박 형사가 눈인사를 나누는 것을 서진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정당하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왔는데 저 여자가 다짜고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흑곰이 서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 형사가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상처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 저 여자가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여자가 일방적으로 저희를 공격했습니다. 박 형사가 서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신분증 좀 봅시다. 경찰서까지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서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들이 먼저 이 결혼식장에 난입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여기 계신 하객들이 모두 증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명백한 과잉 방어입니다. 박 형사가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형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들이 웨딩홀을 엉망으로 만들고 신랑 신부를 위협했다고요. 하객 중 한 명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채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순한 불법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 형사가 흑곰 편을 들었습니다. 서진이 박 형사의 계급장과 이름표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박민수 경위님이시군요. 네, 그런데 뭐요? 오늘 당신의 이름과 얼굴 똑똑히 기억해 두겠습니다. 서진이 차가운 시선으로 박 형사를 응시했습니다. 박 형사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성호가 벽에서 떨어져 나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인정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약속대로 회사 지분을 넘기시지요. 아버지, 절대 안 됩니다. 신랑이 말렸지만 김성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방해해서 김성호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부패한 경찰까지 동원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흑곰이 서진을 향해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아가씨, 당신 주먹이 아무리 세다 한들 법 앞에서는 소용없는 거야. 민간인 사이의 채무 문제에 함부로 끼어들면 특수폭행으로 쇠고랑 찰 수 있다고. 서진이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무력만으로는 친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웨딩홀 입구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짝짝짝. 모든 사람들이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지적인 인상의 남자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흑곰이 급히 달려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어인일로 직접 오셨습니까? 박 형사도 당황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최 이사님. 최 이사가 손을 가볍게 흔들며 상황을 둘러보았습니다. 흑곰, 자네는 여기까지. 수고했어. 박경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마무리 짓지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진짜 높은 사람인가 본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네. 최 이사가 서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알 수 없는 위험함이 묻어났습니다. 최 이사가 흑곰에게 손짓했습니다. 자네는 여기까지. 수고했으니 물러나 있게. 네, 이사님. 흑곰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이사가 하객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귀한 날에 소란을 피워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 이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흑곰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김성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바이오젠 회사의 정당한 채권자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사장이 나타났나 봐. 말하는 것 좀 봐. 깡패랑은 완전 다르네. 최 이사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30억이라는 돈은 저희에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김성호 사장님께서 저희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점입니다. 김성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최 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바이오젠에서 개발 중인 아주 획기적인 신약 기술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고 정당하게 투자를 진행하려 했는데 말입니다. 최 이사가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사장님께서 저희의 투자는 전부 받으시고 마지막에 기술을 넘기기로 한 약속을 어기시더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닥쳐. 그 입으로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 신랑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최 이사가 신랑을 차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싶은 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냉정한 법이지요. 최 이사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진 중령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서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최 이사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서진에게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군복을 입은 서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극비 작전 중에 찍힌 외부에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될 사진이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손에 넣었지?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 국방부 기무사에서 잠시 근무했었습니다. 최 이사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맺어두었던 끈들이 아직은 쓸만하더군요. 서진이 충격을 받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이사가 서진의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전설적인 윤중령님, 이 사진 한 장이 세상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중령님의 옛 동료들이 줄줄이 군복을 벗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체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합니다. 이 일에서 손 떼고 조용히 계십시오. 최 이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웨딩홀 뒤편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김성호 사장님, 이제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바이오젠 회사의 모든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신약 관련 기술 자료 일체를 인계하셔야겠습니다. 김성호가 벽에 기대며 절규하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안 돼. 그 기술은 내 10년이 담겨 있는 내 자식 같은 거라고. 하지만 그 자식을 키운 돈은 전부 저희 돈 아닙니까? 최 이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 대령님? 저 서진입니다. 잠시 후 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진이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송 준장님, 저 윤서진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곤란하시다고요. 네, 이해합니다. 서진이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중령, 나야 서진이. 부탁 좀 하자. 서진의 얼굴이 점점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안해할 거 없어. 그래, 알겠다. 최 이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헛수고는 그만하시지요, 윤중령님. 중령님께서 전화하실 만한 분들에게는 제가 이미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진이 분노에 차서 최 이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그저 평범한 사업가일 뿐입니다. 다만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황대위였습니다. 여보세요? 중령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 대령님께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중태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서진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대령님이라면 어젯밤 중령님께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분 아니십니까? 최 이사가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네요. 서진이 온몸을 떨며 최 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짓이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증거라도 있습니까? 세상에는 우연한 사고도 많은 법입니다. 최 이사가 비웃었습니다. 윤중령님, 이제 상황 파악이 되십니까? 저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습니다. 서진이 절망감에 빠진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중령님께서 끔찍이 아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요. 최 이사가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미나의 집 앞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나 씨, 이 집 맞지요? 아가씨가 혼자 살기에는 집이 좀 허술해 보이더군요. 미나가 공포에 질려 서진에게 매달렸습니다. 서진아, 나 무서워. 서진이 미나를 품에 안으며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내 친구는 건드리지 마. 물론입니다.
중령님께서 앞으로 얌전히만 계신다면 말이죠. 최 이사가 바닥에 떨어진 서진의 휴대폰 조각을 발로 툭 찼습니다. 전설의 인간 병기도 사회에 나오니 별거 아니군요. 서진이 무력감에 휩싸여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적도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을 제압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윤중령님?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제 뜻에 따르시지요. 최 이사가 승리자의 여유를 보였습니다. 서진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미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흑, 서진아. 나 때문에 네가. 서진이 눈을 떴습니다. 미나의 눈물을 본 순간 서진의 죽었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최 이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아직 포기를 못하겠다는 겁니까? 당신, 내가 누군지 잠시 잊은 모양이군. 서진이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최 이사를 응시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팀장 출신 윤서진이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변장한 서진은 지하철을 갈아타며 꼬불꼬불한 길을 돌았습니다. 최 이사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진이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물 외관은 허름했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에는 첨단 보안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문 인식기와 홍채 스캐너, 그리고 금속 탐지기까지. 서진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스피커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현 있나? 윤서진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중대장님,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현이 숨을 헐떡이며 서진 앞에 나타났습니다. 키 175cm 정도의 마른 체형에 동그란 안경을 쓴 태연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중대장님이십니까?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밖은 위험해. 서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태연이 급히 서진을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와, 서진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지하 공간은 대기업의 서버실을 방불케 했습니다. 벽면 가득히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고 최첨단 컴퓨터들이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단하구나, 태연아. 이게 다 뭐야?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들어오시죠. 태연이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화이트 해커 대회 수상 증서들과 기업 보안 컨설팅 감사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아주 멋진데. 전역하고 태풍 시큐리티라는 작은 보안 회사를 차렸습니다. 기업들 보안 컨설팅을 해주는데 돈벌이가 꽤 쏠쏠합니다. 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장비들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라니?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태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세상에는 돈과 권력 때문에 억울하게 모든 걸 빼앗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대장님께 배운 대로 그런 분들을 위해 제 기술을 쓰고 싶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중대장님께서는 어쩐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겁니까? 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진이 어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나의 결혼식, 조폭들의 난입, 그리고 최 이사의 협박까지.
태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요? 감히 그 자식들이 미나 누나까지 위험에 빠뜨려요? 태연이 분노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중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그 최 이사라는 놈, 제가 사이버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겠습니다. 안 돼, 태연아.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는 보통이 아니야. 군대에서 겪었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 널 위험하게 만들 순 없어. 중대장님. 태연이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중대장님이십니다. 중대장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그곳이 지옥이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태연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함께 해보자. 네. 중대장님. 태연이 환하게 웃으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최 이사라는 인간의 모든 것을 파헤치겠습니다. 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이름은 최민석, 전직 기무사 출신이라. 화면에 수많은 정보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습니다. 태연이 소리쳤습니다. 최민석, 45세. 기무사가 아니라 국정원 산하 해외정보 분석팀 소속이었네요. 10년 전 전역하고 투자회사를 차렸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태연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회사의 자금 흐름이 정상이 아닙니다. 마치 유령회사 같아요. 이놈 뒤에 훨씬 더 거대한 조직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태연이 밤새 컴퓨터 앞에서 작업했습니다. 서진은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켜보았습니다. 중대장님, 알아냈습니다. 대박입니다. 태연이 흥분하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조직의 진짜 목적은 바이오젠의 신약 기술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로 만든 약을 해외 분쟁 지역에 몰래 팔아넘길 계획입니다.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으려는 속셈이죠. 그래서 김성호 씨를 그렇게 무리하게 압박한 거였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태연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흑곰이란 놈이 관리하는 항구 창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물류 창고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박장? 네, 불법 카지노에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까지. 이 조직의 핵심 자금줄이 바로 여기입니다. 태연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 도시 통합 방어 시스템을 설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도시의 모든 CCTV와 교통 시스템은 지금도 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서진이 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작전을 짜볼까? 네, 중대장님. 태연이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먼저 저놈들의 돈줄부터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불법 카지노를 급습하고 도박 사이트 서버를 박살내는 겁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이 해결해주지 않으니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결해야겠군. 정확하십니다. 제가 모든 CCTV를 해킹해서 감시망을 무력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중대장님께 모든 상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태연이 서랍에서 작은 장치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초소형 무선 통신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안경은 제가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태연이 안경을 서진에게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이제 제가 중대장님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서진이 안경을 써보았습니다. 렌즈에 작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신기하네. 전부 군에서 중대장님께 배운 기술들을 응용한 겁니다.
그때 태연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중대장님,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지? 최 이사의 개인 서버에 철통 보안으로 잠겨 있는 암호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가 너무 복잡해서 지금 당장은 열 수가 없습니다. 태연이 집중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 파일 안에 이 사건의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진이 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다. 일단 눈앞의 적부터 처리하자. 네, 중대장님. 알겠습니다.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 항구의 어둠이 깔린 창고 지역. 서진이 검은 옷을 입고 창고 담벼락에 몸을 숨겼습니다.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 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대장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작전 개시 1분 전입니다. 선명하게 들려, 태연아. 문제 없어.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재 카지노 내부 손님 약 50명, 경비 인력은 외곽 포함 총 15명으로 파악됩니다. 알겠다. 전력 차단 준비는 끝났나? 네, 중대장님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진이 특수 안경을 쓰고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안경 화면에 건물 구조도가 붉은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3시 방향 후문으로 진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유도하겠습니다. 태연이 안내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후문으로 이동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경비원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그림자처럼 다가가 경비원의 목덜미를 가격했습니다. 경비원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외부 경비 1명 처리 완료. 다음.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전력을 차단하겠습니다. 순간 창고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왜 이래? 갑자기 불이 왜 꺼져? 카지노 안에서 손님들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상전력까지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완벽한 암흑천지입니다. 태연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후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특수 안경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층 복도 10m 전방에 경비들이 접근 중입니다.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연의 안내를 받으며 서진이 몸을 숨겼습니다. 이거 단순 정전 아닌 것 같은데? 젠장, 비상 발전기는 왜 안 돌아가는 거야? 두 경비가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서진이 벽에 붙어 기다렸다가 첫 번째 경비의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목을 조르자 경비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경비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 순간 서진이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경비가 신음을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깔끔합니다. 이제 2층 VIP룸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서진이 계단을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2층에서도 경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 응답하라. 무슨 일이야? 빌어먹을 무전기도 먹통이잖아. 통신망까지 제가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이제 저들은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복도 끝에서 VIP룸을 향해 이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금 저쪽에 뭐가 지나가지 않았어? 예상치 못한 순찰조가 나타났습니다. 중대장님, 위험합니다. 발각되기 직전입니다. 태연이 급히 외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태연이 키보드를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갑자기 3층에서 요란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삐익. 3층에서 화재 발생. 3층에서 화재 발생. 전원 3층으로.
순찰조가 급히 3층으로 뛰어갔습니다.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역시 임기응변은 제 전문입니다. 서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강태현이야. 칭찬해주지. 감사합니다. 이제 VIP룸까지는 안전합니다. 서진이 VIP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흑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어? 왜 아직도 연락이 없어? 형님,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정전이 너무 오래 갑니다. 그러게 말이야. 꼭 누가 일부러 그런 것 같잖아. 서진이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흑곰이 책상에 앉아 장부를 보고 있었고 부하 3명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부하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태연이 조언했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고 재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뒤돌아보는 순간 서진이 그의 목을 쳤습니다. 컥! 두 번째 부하가 놀라서 칼을 뽑았지만 서진이 더 빨랐습니다.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고 팔꿈치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품에서 총을 꺼내려 했지만 서진이 발로 차서 총을 날려버렸습니다. 넌 뭐야? 흑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기억력 한번 형편없군. 네가 망쳐놓은 결혼식장에서 봤잖아. 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그때 그 미친 여자? 흑곰이 경악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설마 혼자 온 건 아니겠지. 그래, 혼자다. 서진이 흑곰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 미친년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여기가 내 놀이터인 줄 알아. 흑곰이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서진이 재빠르게 몸을 숙여 책상을 그대로 뒤엎었습니다. 장부와 현금 다발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디 한번 도망가 보시지. 흑곰이 총을 쏘려는 순간 서진이 곁에 있던 의자를 던졌습니다. 의자가 흑곰의 손을 정확히 맞춰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서진이 달려가 흑곰을 넘어뜨렸습니다. 둘이 바닥에 뒹굴며 격투를 벌였습니다. 흑곰이 힘은 셌지만 서진의 기술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흑곰의 관절을 꺾어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으악! 잘못했다. 항복, 항복. 흑곰이 비명을 지르며 항복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군. 서진이 흑곰을 묶고는 바닥에 흩어진 장부들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최 이사를 잡을 증거자료군. 서진이 현금도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지. 서진이 흑곰의 휴대폰을 꺼내 작은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앞으로 내 놈이 누구랑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엿들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서진이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연의 사무실. 자, 이제 진짜 메인 이벤트 시간이다. 태연이 신나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도박 사이트의 서버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서버 해킹 완료. 태연이 소리쳤습니다. 모든 자금 동결. 불법 사이트 서버 폭파. 화면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숫자들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얼마를 긁어모은 거야? 태연이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선물도 챙겨야지. 태연이 VIP 고객 명단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어디 보자. 국회의원, 판사, 경찰청 간부까지.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 명단에는 수만 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명단 하나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히겠는데.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흑곰 조직의 몰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항구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 카지노를 운영하던 폭력 조직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조직 내부의 금전 문제로 인한 분열과 밀고로 경찰이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서진과 태연이 미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진아. 미나가 문을 열자마자 서진을 꽉 안았습니다. 뉴스 봤어. 그 깡패들 전부 잡혔다며. 정말 네가 한 거야? 이제 다 끝났어, 미나야. 다시는 너 괴롭힐 사람 없어. 신랑도 나와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됐어. 우리 미나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보답이야.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중대장님, 좋아하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알아. 진짜 괴물은 최 이사니까.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흑곰에게서 확보한 장부를 분석해 봤는데 최 이사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태연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대한 건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판이 더 커졌다는 소리군. 좋아, 바라던 바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님과 함께라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서진이 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그래. 고맙다, 태연아. 제가 더 영광입니다. 중대장님 곁에서 다시 싸울 수 있어서요. 두 사람은 조용히 다음 상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진이 미나와 신랑을 태연의 사무실로 데려왔습니다. 최 이사를 처리할 때까지 여기가 가장 안전할 거야. 서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 때문에 네가 이런 위험한 일까지. 미나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사이에 당연한 거잖아. 서진이 미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태연이 사무실 구석에 간이 침대 2개를 펼쳐 놓았습니다. 여기는 저 아니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연 씨. 신랑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에요. 중대장님의 친구는 바로 제 친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중 보안 시스템에 비상 탈출로까지 완벽합니다. 발 뻗고 편히 주무십시오. 서진이 모니터 화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최 이사 쪽은 어때? 아직도 움직임이 없나? 네, 흑곰 조직이 무너진 이후로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안할 정도입니다. 태연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저희를 지켜보면서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미나와 신랑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진과 태연은 컴퓨터 앞에서 계속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중대장님, 잠시라도 눈 좀 붙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아. 너라도 먼저 자. 저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한숨도 안 자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밖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 쾅! 쾅쾅! 이게 무슨 소리죠? 태연이 깜짝 놀라며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건물 앞 도로에서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승용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큰 사고입니다. 태연이 급히 CCTV 화면을 사고 현장으로 돌렸습니다. 빨리 구급차부터 불러야 합니다. 경찰에도 신고하고요. 사람들이 차 안에 갇혔어. 우리도 도와야 해. 서진도 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연이 모든 보안 카메라를 사고 현장에 집중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다치고 차에 갇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소방서에도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태연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건물 뒤편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환풍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소음과 혼란에 가려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침입자들이 미나가 쉬고 있는 방의 전력선을 차단했습니다. 통신선도 함께 끊어버렸습니다. 이상하다. 3번 방 모니터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태연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순 전력 문제인가? 잠시만요. 시스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연이 시스템을 점검하는 사이 침입자들이 미나의 방 창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미나의 입을 막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미나가 작은 신음을 냈지만 요란한 사고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서진이 미나의 안부를 확인하러 방에 갔습니다. 미나야, 괜찮니? 많이 놀랐지? 서진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나야, 안에 있어? 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이 깨져 있고 차가운 밤바람이 휑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나, 서진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미나의 목걸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네가 만든 안전한 세상은 없다. 최민석?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연아, 이리 와봐. 큰일 났어. 서진이 소리치자 태연이 뛰어왔습니다. 중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미나가 사라졌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연이 경악하며 방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CCTV는 왜 아무것도 못 잡았죠? 우리가 저압사고 현장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뒤를 공격한 거야. 태연이 급히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당했습니다. 앞쪽의 사고는 우리 시선을 끌기 위한 양동작전이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깨어나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럼? 미나는 어디 갔어요? 신랑이 빈 방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나, 내 아내 미나가 어디 있냐고요. 신랑이 미친 듯이 소리치며 밖으로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진정해요. 서진이 신랑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이건 명백한 함정이에요. 이거 나요. 내 아내를 찾아야 한다고. 미나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뭘 어떡하라는 겁니까? 신랑이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쳤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요. 지금 당신이 이성을 잃으면 미나는 더 위험해져. 최 이사가 파놓은 덫에 걸려드는 거라고요. 서진이 신랑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서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진 중령님, 편히 쉬고 계셨습니까? 최 이사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최민석? 서진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중령님의 소중한 친구분께서 당신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은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미나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아직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최 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친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요. 뭘 원해? 간단합니다. 당신 혼자 제가 보내는 주소로 오십시오. 시간은 1시간 드리겠습니다. 서진아, 안 돼. 태연이 말렸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함정입니다. 서진이 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똑똑히 가르쳐 줘야겠어.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알겠다. 주소를 보내. 역시 현명한 판단입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죠. 전화가 끊어지고 곧 문자가 왔습니다. 중대장님, 정말 혼자 가시려는 겁니까?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미나를 구해야 하니까. 서진이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자살행위예요. 괜찮아. 네가 뒤에서 원격으로 도와주면 돼. 태연이 급히 이동식 장비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최대한 가까운 곳까지 가서 현장 지원하겠습니다. 고마워, 태연아. 서진이 출발하기 전에 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만약 내가 1시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이 자료들을 세상에 전부 공개해버려. 서진이 USB를 태연에게 건넸습니다. 중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알아. 미나랑 같이 반드시 돌아올게. 서진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니 도심 외곽의 폐공장이었습니다. 최민석, 거기서 무슨 꿍꿍이 속이지? 서진이 중얼거리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길목마다 수상한 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최 이사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첫 번째 차를 지날 때 부하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서진이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중이라도 나온 건가? 서진이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교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폐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 위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스크린이 켜지며 미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미나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서진아, 오면 안 돼. 도망가, 제발. 미나가 간신히 말했지만 곧 누군가가 입을 막았습니다. 스피커에서 최 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중령님. 자, 이제 쇼는 시작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친구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VIP석에서 똑똑히 감상하시지요. 서진이 주먹을 꽉 쥐며 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려, 미나야. 내가 금방 구해줄게.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 이사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진이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진이 폐공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사방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타다다다. 흑. 서진이 재빠르게 철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총탄들이 기둥에 박히며 굉음과 함께 불꽃을 튀겼습니다. 중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세요? 이어폰에서 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린다. 아주 격렬하게 환영해 주는데 방금 공장 설계도를 해킹했습니다. 안경 화면 확인해 주십시오. 서진이 특수 안경을 보자 공장 내부 구조가 3D로 나타났습니다. 적들의 위치가 선명한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9시 방향 계단으로 이동하십시오. 그쪽이 유일한 사각지대입니다. 서진이 낮은 자세로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에서 수류탄이 굉음을 내며 날아왔습니다. 피하십시오. 서진이 몸을 굴려 피했습니다. 쾅! 엄청난 폭발과 함께 철판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놈들 장난이 아닌데.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흑곰의 어설픈 조폭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완벽하게 훈련받은 전문 용병들이었습니다. 체계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2층 서쪽 끝에 적 3명 매복 중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태연의 안내를 받으며 서진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용병이 모퉁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서진이 재빨리 몸을 숙여 총탄을 피하고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뭐야? 용병이 당황하며 총을 겨누려 했지만 서진이 더 빨랐습니다. 서진이 용병의 손목을 비틀어 총을 떨어뜨리고 목을 가격했습니다. 용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나 처리. 확인했습니다. 중대장님 위쪽입니다. 무장 드론이 접근합니다. 위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장한 드론 3대가 서진을 향해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젠장. 서진이 철제 상자 뒤로 숨었습니다. 잠시만 버텨주십시오. 지금 저 장난감들 해킹 중입니다. 태연이 키보드를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해킹 성공. 이제 저 드론들은 우리 겁니다. 갑자기 드론들이 방향을 바꿔 용병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드론이 왜 저래? 아군을 공격하잖아. 시스템이 해킹당했다. 용병들이 당황하며 드론을 피해 뛰어다녔습니다. 서진이 그 틈을 타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으로 가는 길에 적 5이 있습니다. 오른쪽 환풍구를 이용해 우회하십시오. 서진이 태연의 안내를 따라 우회로로 향했습니다.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며 적들을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어폰에서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태연아? 강태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파 방해 장치가 작동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혼자가 됐군. 서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각이 더 날카롭게 살아났습니다. 서진이 자신의 감각에만 의존하며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발소리, 숨소리, 총구의 방향을 통해 적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용병 2명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통신이 왜 이래? 먹통이 됐어. 보스께서 전파방해 장치를 작동시킨 모양이야. 이제 그 여자는 도간에 든 쥐지. 서진이 천장의 파이프를 타고 소리 없이 이들 위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뛰어내려 2명을 동시에 제압했습니다. 쿵, 쿵. 2 용병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10분 후 갑자기 통신이 복구됐습니다. 중대장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다. 네가 없으니 몸이 좀 쑤시더군. 서진이 여유롭게 농담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파 방해 상황에서도 적 4명을 더 처리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쇼를 시작해볼까? 서진이 4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놈들을 위해 특별한 무대 효과를 준비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가동할까요? 재미있겠는데. 시작해. 갑자기 공장 전체에서 스프링클러가 터졌습니다. 싹.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면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용병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화재 경보도 없이 물이 왜 쏟아져? 태연이 조명도 깜빡이게 만들었습니다. 깜빡, 깜빡. 공장 안이 스트로브 라이트처럼 번쩍였습니다. 젠장, 시스템이 완전히 맛이 갔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용병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서진이 어둠과 물보라 속에서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물에 젖어 미끄러운 바닥에서도 서진의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마치 죽음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입니다. 중대장님. 태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야, 태연아.
마침내 서진이 최상층 컨트롤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미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흑, 서진아, 미안해. 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컨트롤룸 중앙에 미나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뒤에 최 이사가 날카로운 칼을 미나의 목에 겨누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중령님. 최 이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내 정예 부대를 전부 쓰러뜨리다니 정말 대단한 실력이군요. 미나부터 풀어줘. 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 풀어드려야죠. 제가 원하는 조건만 맞춰주신다면 말입니다. 최 이사가 칼로 미나의 목을 살짝 그었습니다. 미나의 목에서 핏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미나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 영웅 놀이는 여기까지. 손에 든 장난감 전부 바닥에 내려놓으시지. 얌전히. 서진이 망설였습니다. 어서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친구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요. 서진이 어쩔 수 없이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나이프도 함께 버렸습니다.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최 이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에게 아주 아픈 기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작전 실패로 동료를 잃었던 그 끔찍한 기억 말입니다. 이 대령이었던가? 내 무력함 때문에 동료가 죽어나가는 기분, 오늘 다시 한번 느껴보시지요. 서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오늘 내 친구도 똑같이 죽게 될 거다. 바로 내 눈앞에서. 최 이사가 칼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문 뒤에 숨어있던 용병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윤중령님. 용병들이 서진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서진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든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뭐야? 최 이사가 당황했습니다. 동시에 환풍구에서 하얀 가스가 분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쉬익. 이건 독가스야. 용병들이 기침을 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서진이 재빨리 품에서 방독면을 꺼내 썼습니다. 태연이 만약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컥! 숨을 쉴 수가 없어. 용병들이 하나둘 바닥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님, 이제 무대 정리할 시간입니다. 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재빠르게 움직여 첫 번째 용병을 제압했습니다. 가스 때문에 힘이 빠진 용병들은 서진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으악! 두 번째 용병이 서진의 주먹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용병이 총을 쏘려 했지만 가스 때문에 제대로 겨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발차기로 총을 날려버리고 상대를 넘어뜨렸습니다. 이제 최 이사만 남았습니다. 최 이사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지 마.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이 여자를 죽여버릴 거야. 서진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모든 건 끝났어, 최민석. 최 이사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미나의 목에 더 가까이 댔습니다. 오지 마.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여자 목숨은 없어. 최 이사의 목소리에는 광기와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알겠다. 더는 안 움직일 테니 너도 진정해. 진정하라고? 지금 나더러 진정하라는 말이 나와. 최 이사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내년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내 수십 년 공든 탑이 무너졌어. 내 돈, 내 제국이 전부 날아갔다고. 서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건 내 탐욕이 자초한 일이야. 탐욕? 이건 그냥 사업이었어. 강한 놈이 모든 걸 갖는 세상의 이치란 말이다.
서진이 최 이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흔들리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냉정하고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사업이라고? 무고한 사람들 인생을 망가뜨리고 협박하는 게 내 놈의 사업 방식인가? 시끄러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약해 빠진 놈들이나 당하는 거지. 최 이사가 소리치며 칼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이 최 이사의 심리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극도의 분노에 휩싸인 최 이사가 순간적으로 방심할 틈을 노렸습니다. 너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정의로운 군인이 죽었어. 이광수 대령님 말이야. 서진이 의도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뭐? 이광수? 그게 누구야? 최 이사가 잠시 당황하며 칼의 각도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최 이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최 이사가 깜짝 놀라며 칼을 놓쳤습니다. 서진이 다른 손으로 미나를 밀어내며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미나야, 피해. 미나가 의자에 묶인 채로 뒤로 굴러갔습니다. 최 이사가 다시 칼을 주우려 했지만 서진이 더 빨랐습니다. 내 놈의 더러운 사업은 이걸로 끝이다. 서진이 분노를 담은 주먹으로 최 이사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최 이사가 고통스럽게 몸을 구부렸습니다. 서진이 다시 한번 최 이사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최 이사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직이다. 이게 끝이 아니야. 최 이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서진이 품속에서 낡은 수갑을 꺼냈습니다. 수갑에는 이광수 531-XXX라는 군번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에 과거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진아, 이걸 받아다오. 이 대령이 피를 흘리며 수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걸로 나쁜 놈들 꼭 내 손으로 잡아야 한다. 약속해다오. 네, 대령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이 최 이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대령님,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태연의 목소리가 이어폰에서 들렸습니다. 중대장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무슨 준비? 지금까지 저희가 모은 모든 증거,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와 검찰, 경찰청에 동시에 전송하겠습니다. 태연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흑곰의 통화 녹취록, 부패 경찰 명단, 그리고 최 이사 조직의 모든 불법 행위가 담긴 증거 파일들 말입니다. 좋아. 지금 바로 보내. 네, 중대장님. 태연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전송 완료. 5분 안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공장 밖에서 수십 개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잉, 위잉. 벌써 도착했나? 서진이 창밖을 내다보니 수많은 경찰차와 방송국 차량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익명의 제보자로 정보를 살짝 흘려뒀습니다. 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모두 손들어. 여기입니다. 범인은 여기 있습니다. 서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찰 간부가 상황을 파악하고 최 이사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국제범죄 조직의 수계 최민석인가? 네, 맞습니다. 최민석,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이 최 이사를 일으켜 세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최 이사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비겁한 수로 날 이기니까 기분 좋으냐고. 서진이 차가운 시선으로
최 이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건드린 것은 내 친구 한 명이 아니라 내 세상 전부였다. 최 이사가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서진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경찰들이 한 사람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야, 박민수, 네가 감히 여길 왜 와? 끌려온 사람은 박 형사였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박 형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쳐 얌전히 따라와. 박 형사도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서진이 미나에게 달려가 묶인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미나야, 이제 정말 괜찮아. 서진아. 미나가 서진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어.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정말로 다 끝났어. 서진이 미나의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내 목숨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바보야, 친구 사이에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밖에서는 방송국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을 지킨 의문의 여성이 누구입니까? 거대 범죄 조직을 혼자서 무너뜨린 여성 영웅의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대장님,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태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야, 우리는 먼저 가볼게. 벌써? 기자들한테 인터뷰라도 하고 가야지. 아니, 우리는 그림자처럼 존재해야 해. 서진과 태연이 공장 뒤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국제범죄 조직 수계 최민석과 그 일당이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이들과 결탁한 부패 경찰 및 고위 공직자 30여 명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한편 이들의 표적이 되었던 바이오젠 회사는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화 궤도에 올랐습니다. 김성우가 서진과 태연을 찾아왔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 회사가 그리고 제 가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성우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서진이 김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네, 뼈에 새겨 명심하겠습니다. 신랑도 함께 와서 인사했습니다. 미나가 매일 웃고 지냅니다. 두 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나, 잘 돌봐주세요. 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김성우가 서진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진심이 담긴 작은 성의입니다. 부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서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대신 주변에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김성우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몇 달 후 5월의 화창한 오후, 작은 교회에서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나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과 함께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 이미나 양은 신랑 김성진 군을 남편으로 맞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평생을 함께하며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미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신랑 김성진 군은 신부 이미나 양을 아내로 맞아 어떤 시련이 와도 목숨을 다해 지키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신랑이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방해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을 향한 축복과 행복한 웃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 서진과 태연이 차 안에서 결혼식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나 누나, 정말 천사처럼 예쁩니다. 태연이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서진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저희도 가서 얼굴 비추고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드리면 안 됩니까? 우리의 역할은 저기까지야, 태연아. 미나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우리는 빛이 아니라 그림자로 남아야 해.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뿌듯하고 보람되지 않으십니까? 당연하지. 결혼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교회 앞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미나가 부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제 부케 받으실 분. 하객들이 모여들었지만 미나는 부케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의아해하는 가운데 언덕 쪽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미나가 손을 크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마치 서진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중대장님, 방금 미나 누나가 우리를 보고 손 흔든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이렇게 먼 데서 보일 리 없어. 하지만 서진도 저도 모르게 손을 살짝 들어 미나에게 응답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 태연아. 네, 중대장님. 서진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교회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 서진과 태연이 새로운 사무실 문에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공익법인 태풍 시큐리티. 우와, 실장님. 이제 우리도 번듯한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맨날 지하 벙커에만 있다가 햇빛을 보니 살 것 같습니다. 태연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다 김성호 사장님께서 투자해 주신 덕분이지. 공익법인으로 정식 등록도 마쳤으니 이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특별한 것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나 부부가 보내온 감사패와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태풍 시큐리티 윤서진 실장님, 강태연 팀장님께 두 분은 저희 부부의 평생을 지켜주신 은인입니다. 그 고귀한 희생과 은혜, 마음 깊이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민아, 김성진 올림. 감사패 옆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진짜 업무를 시작해 볼까요? 태연이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사건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박미경 씨 사건입니다. 태연이 파일을 읽어주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대기업에서 남편의 핵심 특허 기술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증거는 확보했나? 네, 하지만 혼자서는 거대한 기업에 맞서기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렵고요. 서진이 스크린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분들도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겠군. 실장님, 다음 작전은 대전으로 정해진 겁니까? 태연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중대장 말고 실장이라고 불러야지. 아, 죄송합니다. 윤 실장님. 태연이 웃으며 고쳐 불렀습니다. 그럼 저희의 첫 번째 공식 의뢰인으로 박미경 씨를 도와드릴까요? 그래야지. 서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태연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대기업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복수심에 얽매인 군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당당히 맞서 싸우는 수호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강인한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태연아. 네, 실장님. 잊지 마. 우리는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의 어둠과 싸우는 거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둠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 물론입니다, 실장님.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실장님께 배운 첫 번째 철칙이니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창가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박미경 씨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연락부터 드리는 게 좋겠지? 네, 그러시죠. 서진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경님. 저는 공익법인 태풍 시큐리티의 윤서진 실장입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억울함이 가득한 박미경 씨의 사건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간절한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모니터 여러 개를 켜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박미경 씨와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벽에 걸린 미나의 결혼 사진이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할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과 태연의 새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